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밤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와 함께 성장하는 김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 어떠셨는지요? 그동안에는 이 가파르게 올라온 양대 지수에 여러분들의 매매도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게 이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이제 조정이 나오는 섹터,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났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수가 굉장히 좋았을 때도 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안 오르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 이번 주는 지수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 고민이 2배가 되지 않으셨나, 저는 이렇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그 걱정을 제가 1시간 동안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종목을 교체할 만한 블라인드 종목까지 가지고 왔으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우리가 이 시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장을 잘 알아야겠죠. 자, 오늘도 우리 최보아 학생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장 이야기와 좋은 종목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우리나라 시장이 어땠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최보아 학생의 브리핑을 한번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의 투자백서 한 권이면 내 투자 생활의 걱정은 이제 끝. 안녕하세요. 김쌤의 투자백서 1시간 동안 함께하게 된 최부아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조 바이든이라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의회 난입 사건과 2번의 탄핵 오명 등 미국 정치 역사에 참 다양한 기록을 남겼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취임하게 된 조 바이든의 취임식에는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셀프 퇴임식을 열고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겠다고 말을 해서 보는 사람들을 끝까지 놀래키게 만들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가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이 조 바이든이라는 정부는 코로나 백신 보급에 더 박차를 가하고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와의 점쟁을 선포한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이 친환경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전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기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조 바이든 정부의 시대가 이제 도래를 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변화들이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그 귀추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또 나쁜 변화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떤 변화가 됐든 우리 김쌤과 함께하면 아주 든든하고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팍스경제TV 김쌤의 투자백서 방송에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의 시간에도 우리 김쌤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아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QR코드인데요. 현재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셔도 검색어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더 편하고 쉬운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방송 50분이라는 시간에는 여러분께 모든 정보를 다 전해드리기는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는 거는 물론이고 방송 이외의 시간에도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른 회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궁금한 게 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내가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게 있다 하시는 분들 이 톡방에서 우리 김쌤께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셔도 우리 김쌤이 참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니까요. 그 점 무료로 이용해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쌤이 틈만 나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이 또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 요약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기도 하시니까요. 그 점도 놓치지 말고 활용하시는 방법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이 50분이라는 시간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과 또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도 준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죠. 블라인드 종목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가져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0.21포인트 하락한 3140.63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0.09% 오른 3,163.83에 출발해서 장중 혼조세를 좀 보이다가 마감 전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4거래일 만에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4% 내린 979.98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는 0.08% 오른 982.20에 출발해서 혼조세를 보이다가 약보합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주인 네이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이버뿐만 아니라 카카오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준 네이버는 장중 35만 원까지 올랐다가 전날에 비해 6.51% 상승한 34만 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올랐던 네이버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NC소프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 기준 100만 6천 원을 찍었던 NC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기준 전일 대비 19,000원 상승한 98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수급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준 개인이 1조 6,083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8억 원과 1조 3,647억 원을 매도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 중에서도 셀리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코스닥 시장은 수급이 혼조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개별적 상승과 함께 미디어와 게임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셀리버리 차트인데요. 이 셀리버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약을 개발하는 셀리버리가 무상증자 소식에 주가가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기준 코스닥에서 셀리버리 주가는 상한가인 28만 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전날 이 기존 주주에게 한 주당 한 주를 지급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한다고 밝힌 결과였는데요. 이 최근 셀리버리를 포함한 박셀바이오, 카페24 등 무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 무상증자를 밝힌 기업들이 주가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코스닥의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1,955억 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786억 원과 1,017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 너무나도 가득하게 저희가 준비해 왔으니까요. 오늘 방송 50분이라는 시간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지금 입장해 주시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엔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엔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뭐 그동안에 아마 지수가 가파르게 올라오면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시장 환경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팩트 기준으로 조금은 냉정하게 좀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좌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닐 겁니다. 일단 시장이 그만큼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서 기억하시고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한번 먼저 드리면서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이번 주 들어오면서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이 공개방 회원분들에게, 공개방 시청자분들에게
짧은 매매들을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같이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읊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있을 수 있고요. 머큐리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아나페스라는 기업, 그리고 오늘 빅히트라는 기업까지 총 4종목을 단기 매매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나 매매 이렇게 잘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니 예전처럼 사서 계속해서 가져가는 컨셉이 아니고요. 짧게 그날 강한 종목, 그날 움직이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로 재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짧게 매매를 하고 천천히 현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편하죠.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도 조정을 받으면 다음 주 월요일 우리 시장도 약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때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겁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현금 비중이 많다면 조정 시에 우리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원활하고 편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시장의 트렌드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꾸리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 정혜원 분들은 현금화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힌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손실이 난 종목들은 리스크 관리하시고 수익이 난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하시고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요. 방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꼭 노란톡 메시저 오셔서 저하고 소통하면서 가시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키워드로 보는 종목으로 갖고 온 기업은 카카오와 네이버를 갖고 왔습니다. 자, 카카오와 네이버를 빼놓고선 참 말하기가 어려운 최근의 시장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카카오 네이버 굉장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카카오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어느새 50만 원이 코앞에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오늘 말고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일까요? 왜? 네.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네. 카카오페이도 있고 네. 카카오 택시도 있고 네. 즉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제는 이 카카오 플랫폼이 없이는 조금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이 많이 영향력이 지금 커진 기업이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플랫폼을 무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노란톡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플랫폼 기준으로 봤을 때 라인보다 이 노란톡이 일반 이 사용하시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강점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었는데, 자, 오늘 조금 저의 이 고정관념이 좀 깨지는 날이었어요. 네. 앞으로는 네이버를 지금 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네이버가 지금 이 북미 시장에 있는 플랫폼 기업들, 웹툰 관련한 이 플랫폼 기업들의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장 맞추고 나서 아직 뭐 기업에서 공시가 나온 건 아니에요. 공시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금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이 BTS가 포함되어 있는 BTS 관련 플랫폼을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 이 지분을 또 네이버가 투자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를 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네요. 한때 지식인 관련해서 엠포털사로 이 시장의 넘버원이었는데 네. 사실 이제 카카오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쵸.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한번 왕자의 자리를 올라서서 지키려는 그러한 좀 이를 갈고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좀 관련 있게 봐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와 카카오가 뜰 수밖에 없었던 건 이렇게 좋은 재료도 있겠지만 결국 실적이 바탕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좋아요. 뭐 LG화학, 삼성 SDI 너무 좋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 굉장히 또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에 오늘 수급이 붙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민을 또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물려 계신 종목들일 겁니다. 자, 물려 계신 종목들을 제가 오늘도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을 좀 상담을 해드리려 해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말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해해야 돼요, 그거는. 네, 말이 빨라져서 못 들으신다면 너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기를 할 수 있고 혹은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저에게 다시 물어보시면 제가 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꼭 양해해 주시면서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 16만 5천 원에 20%입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 이게 참 안타깝죠. 자,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 저하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단타 매매를 가장 먼저 했던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자, 같은 종목이더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만큼 냉정하다라는 거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에도 똑같은 뷰를 말씀드립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져버린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다 보니 실망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셀트리온 그룹주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매도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격을 좀 제시드려 보면 제 차 1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된다. 자, 왜 그러느냐면요. 요 정도 내려오면 대다수의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위치 생각보다 조정이 강하니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본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기회들이 지금 몇 번 있었죠?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죠. 자, 두 번 정도의 기회는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다시 한번 셀트리온이 내려오면 그때는 시장에서 보는 뷰가 달라집니다. 분명히 이때 내려왔을 때는 저와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이제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투자자가 많았지만 지금 위치에서 다시 13만 원대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으니 13만 원 이탈 시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지난주에 제가 박셀바이오 얘기를 한번 드렸죠. 자, 박셀바이오 이야기 드리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만 만약에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면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다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왜 박셀바이오를 갑자기 이야기를 드렸냐면 자, 그때 당시에도 박셀바이오 주봉상 5일선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봉상 5일선. 지금 지난주에는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주에는 어때요? 5일선 밑으로 조금 내려오는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내에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가격적으로 17만 원대 위로 올라오지 못한다면 다시 15만 원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 다 동일해요. 뭐가 동일하냐면 최근의 저점 부근까지 다시 내려오면 그때는 그 저점이 깨지면서 더 내려갈 수 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말했죠.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지금보다 반등할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게 세 번, 네 번 반복이 되면 이제 이 기업 이 가격보다 더 내려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제가 제시드리는 손절가는 대부분 이러한 투자 심리를 좀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이평선, 거래량 이런 기준으로 알려드리는 것도 있지만 저는 투자 심리까지 최대한 생각해서 알려드리니 그 가격대가 깨지면 그래도 현금화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유자분 속상하시더라도 13만 원이라는 가격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자,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자, 제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NC소프트의 주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쵸. 제가 게임주 뭐라 그랬죠? NC소프트의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 계속 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자, 블라인드 종목을 가지고 온 종목도 컴투스라는 기업 이야기했을 때 네. 자, 컴투스 앞으로 관심 가져보는 것 좋다. 대신에 전제 조건은 NC소프트의 추세가 깨지지 않는 조건이 있다.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자, 게임 관련주는요. NC소프트가 대장의 위치에서 대장의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NC소프트 이제 황제주에 이제 다 왔습니다. 황제주 한호가에 100만 원 넘어가면 우리가 보통 황제주라 그러죠. 100만 원 위로 올라갔다가 정말 애매하게
예, 방송을 잘 아는 것 같아요. 98만 9천 원.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만 원 돈만 더 올라가면 이제 100만 원이 더 되는 그런 지금 위치에 있는데, 자, 이렇게 올라왔으면 100만 원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오. 가요. 네. 자,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6만 원 갈 때, 7만 원 갈 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막 모였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마음이죠. 이번에 8만 전자 간다. 그러니까 기업의 주가의 위치, 수급 다 무시하고 엄청난 매수세로 그냥 올려버렸어요.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100만 원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위치니까요. 아마 개인 투자자들, 기관, 외국인 다 몰려가지고 100만 원 위로 한번 상승을 만들 가능성 전 높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문의 주신 분 정말 잘 매수했다 칭찬드려주고 싶고요. 대신에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이런 확실한 종목의 비중이 너무 아쉽습니다. 아, 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요. 네.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의 비중은 엄청 많아요. 최소 15%, 20%, 네. 최대 50%, 100%. 그런데 네. 수익난 종목들을 제가 상담하려고 비중을 보면 5%, 10%밖에 없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간이 콩할 만한 게 인생의 원리예요. 자, 노란톡에 오시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는데, 오, 네. 자, 가는 종목, 안 가는 종목에서 비중을 덜어내서 가는 종목의 비중을 더 태우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오. 배우셔야 돼요. 네. 자, 실예로 제가 지난주에 LS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을 블라인드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월요일 날이죠. 자, 월요일 날부터 이번 주까지 한번 얼마큼 몇 프로 상승했나 보면 7% 올랐습니다. 오늘의 종가까지 오, 포함해서 네. 7% 올랐는데, 제가 어제 5%가 넘지도 않았는데 5% 부근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게 좋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면, 자, 가야 할 자리에서 시장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더 가지 못하면 남는 건 조정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굉장히 시장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을 드렸고, 어제 정리를 못했다면 어제보다 조금 나쁜 가격에 오늘 종가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정리를 해서 현금을 가진 거를 오늘 뭘 샀냐면 바로 토니모리라고 하는 화장품 관련주를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죠. 그리고 빅히트라는 종목까지 매매를 했죠. 네. 자, 그렇게 가지 않는 종목들을 덜어내서 가는 종목을 사는 게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실난 종목에 물타기하라고 하죠. 평당 관리를 한다고 이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올라가는 종목에 물타기를 하는 게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NC소프트 같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면, 저는 첫 매수가 만약에 시청자분처럼 여기에서 사셨다 그러면 두 번째 매수는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 가격대에서 한 번 더 샀을 것 같습니다. 오. 왜? 앞으로 간다 또 간다. 오, 네, 간다, 또 베팅을 간다. 하는 거죠. 아셨죠? 네. 자, NC소프트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수를 해서 올라간다면 거기에 비중을 더 확대하는 전략이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지만 수익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 주식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50%, 100% 수익 받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50%, 100%, 200%, 300%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얼만큼의 수익금을 얻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수익금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더 드려본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종목 페노션입니다. 자, 페노션 5,300원에 사셨는데, 야, 수익 중이시네요. 자, 페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노션은요, 이 항만, 물류를 좀 말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에 물건을 실어서 여기저기 이제 이동하는. 자, 그런데 이 페노션이라고 하는 기업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두 가지. 두 첫 가지나요? 번째는요, 네. 이 배 운임지수, BDI 지수라 그래서 네. 이 운임지수가 올라갈수록 페노션 기업의 실적이 올라가기에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 세계적으로 철강 관련한 이 원자재들이 잘 나가야 돼요. 자, 그쵸. 페노션이 만드는 배는요 엄청 길어요. 그 긴 배가 왜 만들었냐면
바로 철판이라든지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배가 굉장히 길고 큰 겁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경기가 민감하게 굉장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왜 그 배들이 이곳저곳 다닌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강이라든지 원자재들이 많이 지금 글로벌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자, 펜오션이 움직이기 전에 철강 관련주들이 그럼 먼저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포스코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현대제철 먼저 움직였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제철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여야 물건들을 생산하고 그 물건들을 가지고 나르는 펜오션이 이제부터 강세의 흐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물건도 없는데 배부터 갖다 대고 뭐 실어달라 그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물건을 먼저 만들고 네. 그걸 가지고 이쪽 저쪽 실어 나르고 거기에 따른 대가를 받고 그 대가가 바로 재무제표에 녹아들고 그렇게 되면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펜오션 저는 지금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더 보유를 해보자. 네, 더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종목 상담을 할 때 기술적으로만 얘기를 드렸더니 이 노란톡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 기업의 모멘텀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혹은 수급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정말 그림 맞추듯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종목 상담을 할 때 해당 기업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가 웬만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 이 종목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메모를 하시거나 핸드폰에 적으시거나 그러면서 하나 두 가지라도 저는 건져 가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수젠텍 43,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자, 수젠텍 제가 뭐라 그랬죠? 시젠도 그렇고요. 2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화나신 거 아니죠? 네, 2달 전부터 네. 얘기했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이 진단키트 관련주는요, 이제 매도를 할 때가 이미 지났어요. 이제 지금 제가 손절하라 그래도 아마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 테마주라는 거는요, 그 안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테마주의 시작이 있으면 시작할 때 움직이는 거, 테마주의 중기, 중간에 움직이는 종목, 테마주의 말기, 마지막에 움직이는 섹터가 다 다른데, 자, 코로나19의 첫 번째 테마는 뭐였죠? 바로 진단키트였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로 움직였던 진단키트주를 지금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자, 수젠책 가지고 있으신 분 여기서 기술적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한참 잘 나갔을 때 이 가격대까지 저는 절대 못 올라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덜어내세요. 그리고 제가 손절 의견을 드리면 언제 매도를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손절하라고 그랬을 때 정말로 손절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네.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손절을 할 거라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 이렇게 손절 타이밍이 지난 종목은요. 얼마라는 기준이 아니고 그냥 빠르게 그냥 정리하시고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 1%, 2%를 아껴서 손절을 하려다가 10%, 20% 뒤에 손절하고 그 종목이 기술적 반등 올라왔을 때 왜 손절하라고 해서 손절했더니 올라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거니 손절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언제 얼마의 가격에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절하는 게 더 저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텔레비라든지 매스컴에 유명하신 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오, 말씀하신 분이 네. 있는데 저도 100% 전적으로 그 말에는 네. 공감하는 바입니다. 자, 지금 위치에서 뭐 10,000원에 사요, 20,000원에 사요, 혹은 50,000원에 팔아요, 60,000원에 팔아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한 달 뒤에, 2달 뒤에 지금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그냥 사는 게 좋습니다. 네. 반대로 한 달 뒤에 혹은 다음 주에 왔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냥 파는 게 좋습니다. 자꾸 얼마에 사려고 하고 얼마에 팔려고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진 만큼 매매가 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제가 경험상 제가 그것을 깨달은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있었나요? 당연히 있었죠. 그걸 네.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라도 저보다는 좀 빠르게 깨우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못
알려드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어디로 와라? 노란통 메신저로 와라. 자,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노란통 메신저로 어떻게 오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쌤의 아주 알차고 유익한 수업 오늘도 다들 잘 듣고 계시죠? 저도 방금 좀 이 팩트로 좀 두들겨 맞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내 다시 한번 드릴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난 그것도 조금 어렵고 힘들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더 쉽고 더 편한 방법 선택하셔서 들어오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 보아캐스터도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아까 2667님이 하신 말씀도 제가 봤습니다. 김쌤 말씀 맞는 말이래요. 이 좀 팩트로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많은 입장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문의가 온 걸 보니까 삼성 SDI를 문의를 오셨어요. 자, 삼성 SDI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35만 5천 원에 25%를 가지고 계시다 그럽니다. 자, 매수가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35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좋은 가격에 사신 거거든요. 오. 벌써 100% 수익 중입니다. 자, 2, 3년 뒤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에는 2, 3년이 뭡니까? 5, 6년 더 가져가도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오,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지는 산업과 뜨는 산업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구별하는 게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삼성 SDI 무슨 일을 하죠? 전기차 중대형 배터리를 하죠. 자, 지금은요, 우리가 아직도 차를 살 때 무슨 차를 선호합니까? 휘발유차 혹은 SUV, 디젤 차량을 선호해요. 사실 전기차랑 수소차가 보급화가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 주변 기준으로 10명에 한두 명 찾기가 힘듭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 전기차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부터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10명 중에 한두 명 빼고 다 전기차, 수소차를 몰 때가 된다면 삼성 SDI의 이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들을 보고 미리 움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화석연료 기관,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이 변화는요, 단순히 이제 연료에서 전기차로 바꿨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삼성전자처럼 정말 꾸준히 가져가셔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100%면요 정말 팔고 싶거든요. HTS 들어갈 때마다 뿌듯해 하죠. 네, 100만 원 딱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딱 샀는데 수익이 100만 원이에요. 오. 하루에도 아마 수십 번씩 들어가 봐서 확인할걸요? 근데 지금 너무 진짜로 행복하신 것 같은데요? 네? 자, 커피 마시다가 한번 볼까? 회사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나서 속상한 마음에 기분 그래도 좋아요? 밖에 나왔다가 그래도 한번 볼까? 한번 보고 또 화장실 갔다가 한 번 또 계좌 열어볼까? 근데 그렇게 또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한 주씩 두 주씩 팔게 돼요. 팔게 돼요. 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냥 생활적인 팁입니다. 정말로 오래 가지고 싶으시면요 공인인증서를 없애세요. HTS, MTS를 없애세요. 차라리 그게 속 편합니다. 제 주변에 LG전자를 가지고 그렇게 매매하신 분이 있어요. 그날 LG전자를 저한테 전화 왔었을 때 언제 전화 왔었냐면 야 10만 원 돌파했다. 야 나 이거 사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네. 어떡하지? 그리고 나서 야 망했어. 나 공인인증서 없어갖고 10만 원에 못 팔았어 했는데 그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어찌 하다가 10만 원에 팔려고 했다가 공인인증서가 없었어요. 그러니 15만 원까지 가는 거, 17만 원까지 가는 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정말 오래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거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방송에서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 안 해요. 자, 공인인증서를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종목들을 제가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자, 무슨 종목을 할까 보다가 쭉 돌려봤더니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왔네요. 현대로템 19,650원에 비중 30% 현대로템 한번 볼게요. 19,000 2만원대네요. 자, 현대로템은요 철도 관련주죠. 자, 철도 관련주가 양날에 지금 칼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KTX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새롭게 발전이 되면서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 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남북 경협주에 엮이면서 기업 본업의 문제는 없는데, 본업은 잘하고 있는데 경협주 테마에 엮이면서 등락이 커질 수도 저는 있다 생각이 들어요. 오. 일단은 다행히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는 거 저는 좋다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조 바이든이 이제 취임하고 나서 남은 기간 안에 또 김정은과의 이 긍정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다시 경협 카드를 한 번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어서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심하게 주가가 밀리지 않는 이상, 심하게라는 것은 결국 상승의 초입이었던 17,000원 이하로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계속 가져가 볼 만한 지금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현대로템도 조금 더 보유해보자. 저는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종목 상담을 이제 많은 종목들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가 좋다 보니까 수익인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고 전업 투자자를 하려고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만큼 지수가 정말 쉬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이 잘해서 좋은 수익이 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시장이 여기서 한 차례 두 차례 조정이 왔을 때가 정말 우리들의 실력이다. 우리들 계좌에 그때 이 완전 실력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조정이 왔을 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겠고요. 자,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면 어디로 와야 된다? 자, 노란통 메신저에 와야 된다. 자, 한 번 더. 제가 왜 지금 노란통 메신저로 오늘 강조를 하냐면요. 방송은 열심히 보셔요. 방송을 열심히 보시는데 아직까지도 노란통 메신저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가지고 겉도시는 분이 많다 그래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제가 이 최보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노란통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핸드폰들 다 꺼내세요. 네, 핸드폰들 꺼내시고 최보 학생의 가이드대로 저의 노란통 메신저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직도 어려워서 못 들어오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중요성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빨리 들어오시기 위해서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이라고 간단하게 4글자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것도 좀 귀찮고 어렵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QR코드를 하나 더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어서 들어오셔도 되니까요. 지금 빠르게 들어와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인상 깊은 댓글이 있어서 하나 김쌤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가하자님께서 현실적인 김쌤 옆집 오빠 같아서 좋으시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애니님께서도 공인인증서 명언입니다 라고 굉장히 그 명언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남은 방송 시간에도 우리 톡방 가족들 이 기분 좋게 해주시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요새 이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저도 느낍니다. 예전 같으면은 정말 뭐 어디서 공부할 것도 없었던 게 바로 이 주식이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요새는요, 뭐 너튜브라든지 그냥 서점만 가더라도 관련 서적 쫙 늘어져 있고 관련 영상도 쭉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책으로 보고 그리고 남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본인이 직접 했을 때와 그냥 눈으로 귀로 들을 때하고는 정말 천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저는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또 이제 최근에 이 주식이라고 하는 재테크가 굉장히 흥행을 지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주린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주식 이 시장인데, 저는 이번에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 모두가 제가 예전에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할 때 처음부터 곱셈, 나눗셈을 배우진 않죠. 처음부터 숫자를 배우고, 그 다음 더하기를 배우고, 그 다음 빼기를 배우고, 그 다음 곱셈, 나눗셈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퍼즐을 잘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곱셈부터 배웠다가 나눗셈부터 배웠다가 숫자 배웠다가 더하기 배웠다가 빼기 배웠다가 이렇게 순서가 헷갈리게 되면요. 순서가 엇박으로 나오게 되면요. 나중에 시장이 무너질 때 그런 투자자들의 심리, 계좌 모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를 배우시더라도 순서대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 종목 상담을 제가 받을 때요. 그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순서는 뭐냐? 내가 사고자 하는 기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앞으로의 사업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성이 있는 일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세 번째이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살지 말지 고민하는 게 다섯 번째고, 그러다가 사는 게 올바른 순서인데 네.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사요. 네. 왜? 누가 사라니까 사요. 네. 누가 좋다니까 사요. 떨어지니까 사요. 네. 올라가니까 사요. 네. 일단 사요. 일단 사고 네. 올라가면 안 봐요.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 네. 회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실적이 좋고 나쁘고 네. 안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사고 나서 떨어지면 이제부터 엄청난 학구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네. 아, 이 일을 해서 정말로 돈을 버는 건가? 네. 이 회사가 정말 실적이 지금 좋은 건가? 네. 과거의 실적은 어땠지? 네. 지금 이 회사의 수급은 어떻지? 거꾸로 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네. 고민을 해요. 근데 결국엔 답은 하나예요. 가지고 있어야지. 손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언제?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그렇죠. 것은 언젠가 그렇죠. 올라오겠지라는 마음에. 그런데 그러한 투자가 사실 지난 3개월, 6개월 동안은 좀 통용이 됐던 그러한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다가는 정말로 계좌가 한순간에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망가질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 드렸지만, 만약에 그걸 실제로 겪잖아요? 잠도 못 잡니다. 누가 옆에서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왜 그걸 아냐면 네.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노란톡방에서도 다들 맞아요. 다들 정말로 이러고 그래요. 계세요. 자, 회사에서 일은 하는데 손은 키보드를 치고 있고 눈은 화면 보고 있는데, 그 종목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정말로. 네. 그리고 한번 그렇게 계좌가 멍이 들기 시작하잖아요. 멍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힘들 것 같죠? 네. 주말도 망칩니다. 아, 그렇죠. 특히 금요일 날 그 종목이 올라서 끝나면 정말 행복한 또 토요일을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행복하게 지내요. 근데 만약에 금요일 날 또 그 종목이 빠진데 더 빠졌다? 그러면 또 그렇게 암울한 주말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는 재테크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너무 깊게 파고드는 것도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저는 매매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오늘 딱 드리면서, 자, 그러면 야, 너 그렇게 말 잘하는데 이번 주에 너가 보는 종목은 어떠냐? 이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일단 가지고 왔던 종목을 한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LS 일렉트릭이에요. 수익이 났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드려보면, LS 일렉트릭은요,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풍력, 태양력, 해상 다 섞여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저는 더 가지고 가시는 거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 대신에 저희가 이제 매수가를 거의 67,000원에 잡았어요. 노란톡에서 67,000원에 잡았는데, 손절가는요, 매수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3%, 5% 잡으시는 것보다는요, 매수가에 오면 일단 매도를 해요.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실행하시는 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 자, LS 일렉트릭에 이어서 오늘 제가 또 가지고 온 종목은요, 힌트, 한번 제가 드렸던 종목입니다. 맞아요. 한번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강한 섹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힌트 딱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근데 이 코너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보학생 힌트입니다. 제 힌트보다 보학생 힌트가 그럼 너무 더 중요합니다.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자, 보학생 힌트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기업이 한번 블라인드 종목이었던 적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힌트를 갖고 와야 되나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더니
요 종목이 이 세 개의 나라의 이름을 합친 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먼저 힌트를 좀 드리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남성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만한 일입니다. 제가 기사에서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화장품 매출을 좀 살펴보면 요 입술 제품은 매출이 굉장히 하락하고 이 눈화장 제품은 매출이 굉장히 올랐다고 해요. 이 마스크를 쓰니까 여기 위에만 보이니까 여기만 화장을 하시나 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하시나 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화장품 관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힌트를 드리려고 하면요. 제가 아까 이 세 개의 나라 이름을 합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첫 번째 나라는 커피 원두로 굉장히 유명한 중남미의 나라입니다. 이 화장품 관련이라고 했으니까 코스메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를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이 두 번째 나라는 김쌤 혹시 치킨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좋아하죠. 이 비사의 치킨 중에 요 나라 이름이 들어가는 이 통다리 치킨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있죠. 아까 그 나라와 이 나라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다 무슨 나라 사람이죠? 대한민국 사람.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영어로 좀 바꿔봅시다. 코리아. 네. 그쵸? 그러면 이 세 개 나라 이름을 합친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입술 화장은 안 해도 눈화장은 많이 한다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공감하는 화장품 업계 합치면 너무나도 쉬울 것 같아요. 우리 노란톡방 분들 굉장히 저보다 더 이 재치가 넘치시더라고요. 금방금방 맞춰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 종목의 추가적인 힌트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서 더요? 제가 왜 이제 많고 많은 화장품 중에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화장품 하면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중국 시장을 생각하실 거예요. 대다수가 이제 중국 보따리상에게 이제 많이 팔아야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많고 많은 화장품 중에 이 기업을 가지고 온 것은 이 중국 쪽도 중요하지만 바로 미국 쪽, 북미 쪽에도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고 이 미국이 이제는 이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엄청나게 상거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아마존을 통해서도 이 회사 제품을 이제 북미 시장에도 팔 수 있다는 이 기업입니다. 자,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만 팔 때보다 중국에서 팔면 실적이 더 좋아지겠죠. 자,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중국에서도 팔고 미국에서도 판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화장품 관련주 이제 빼놓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시장의 순환매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가장 피해를 봤던 피해주. 첫 번째 항공, 네. 두 번째 영화산업, 네. 세 번째 화장품. 네. 이쪽인데 자, 항공 먼저 올랐어요. 네. 그죠? CJ, CGV, 쇼박스 이어서 올랐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순환매의 테마에 힘입어서 올라갈 섹터 화장품일 가능성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노란통 메신저에서도 토니몰이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지금 화장품 쪽 저는 집중해서 보고 있다. 특히 화장품 관련주가 한번 시세 받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은 굉장히 또 변동성 있게 네. 잘 움직여요. 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한번 움직이는지 기대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이 종목을 좀 제가 이야기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격을 좀 알려드리면 좀 그럴까 싶지만 그래도 차트를 한번 띄워놨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자, 해당 종목의 차트를 띄워놨어요. 네. 기업 이름은 안 보입니다. 네. 자, 화면에 보이는 현재 이 종목. 자, 이 종목 어때요? 위치가 바닥권에서 이제 막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 기업 충분히 여러분들이 낮은 위치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사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만 반대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면 굉장히 속상한 게 주식이고 그 속상함이 이어지면 다른 종목의 투기적인 매수로 이어지고 이러한 악순환들이 좀 계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주식 투자를 짧게 하시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들 모두 롱런하는 주식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신다면 투기적인 매매보다는 원칙적인
매매 습관을 지금부터 하나씩 길들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이번 한 주는 사실 좀 늘어지는 한 주였어요. 좀 지루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루함 다음에는 당연히 즐거움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번 주보다는 조금은 더 변동성이 좋아질 거라 기대를 하면서 오늘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